통신이 털리고 데이터가 조작될 수 있고 보수의 표가 사라질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말없이 다큐멘터리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대선을 12일 앞둔 오늘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전에 이 6.3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선거가 과연 투명할까? 내 한 표 한 표의 주권이 지켜질까? 대한민국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 6.3 대선을 그냥 이거 지켜봐야 되나? 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한길 강사와 이영돈 PD가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 부정선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러 가셨습니다. 이 공개 행보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말이죠. 말과 행동 결코 우연인 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상황의 시뮬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결과를 예측한 일들이다라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영화관을 찾은 이유가 뭘까? 이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SK 유심칩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SK 해킹 사건은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의 거의 반의 정보가 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300만 유심칩이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불편을 감수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해킹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상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해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SK라는 대기업에서 그거를 보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이 해킹 조직들이 로그인 기록을 지워가면서 오랫동안 이 SK텔레콤의 유심칩을 해킹해 왔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는 말이죠. 이 해킹 조직들이 로그인했다는 그 기록을 지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직이 어떤 나라를 배후로 하고 있는 조직인지가 밝혀졌는데 말이죠. 뜨악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 그림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더욱더 소름 끼치는데 말이죠. SKT 해킹은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관람을 하셨구나. 이것은 경고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정권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고 있죠. 진실이 묻힌 지 오래입니다. 그 진실이 묻히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아직 제정신이라면 2,700만에 달하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탈취 사건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조용합니다. 돈과 권력의 힘으로 묻혀진 것인가 아니면 언론과 짬이 된 세력이 국민들이 이 사건을 알기를 원치 않은 것인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포털은 조용합니다. 지상파 뉴스는 몇 줄짜리 리포트로 때우고 말았죠. SK텔레콤 서버를 뚫은 해커는 중국발 조직으로 밝혀졌습니다. 레드맨션으로 지목되었는데요. 무려 3년간 우리 국민들의 통신 기록, 이동 기록, 유심 정보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금융사고가 없었다라는 건 그거를 뛰어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감시 시스템이 가동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의 감시하에 대한민국이 3년 동안 움직여 왔구나. 이게 말이죠. 선거 통신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선거 결과 조작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주권 찬탈의 세력이 중국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SKT 해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그리고 10일 조금 남은 대한민국의 대선. 웃고 있는 자들은 과연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해킹 왜 지금 시점에 터졌나?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묻힐 수 있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3년간 침투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삭제하면서 여전히 중국 해커는 머물렀다라는 거죠. 국정원조차 선거 조작, 여론 조작에 쓰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통화했는지 그 정보가 중국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사이버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이 상대가, 그 배후가 중국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산권 정보기관과 결탁한 외국발 디지털 주권 찬탈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말이죠. 이 중국발 부정선거, 그러니까 디지털 주권 침탈 세력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한민국 최대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타고 벌어진 일이라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했던 이 반국가 세력이 이것이었구나.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이 침투 상태가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로그인했던 기록들을 삭제하면서 본인의 흔적을 계속 지웠는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날 이후로 삭제도 하지 못하고 깜짝같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것을 말하고 싶었구나 라고 참 눈물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기 탄핵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요. 정말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해야지만 이 뒤에 사건들에 대해서 해결을, 아니 뭔가에 대해서 진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말이죠.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정보기관과 결탁된 디지털 주권 침탈 이 세력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철저하게 밝혀내겠다. 대한민국 주권 찬탈의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국민들에게 선언하십시오. 지지율 빵빵 터집니다. 정말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하늘이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SKT 해킹은 말이죠. 사전투표, 모바일 인증, 전자개표의 투명성에 결정적인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묶고 보면요. 국민의 표가 시스템 밖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음모론으로 치부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괴담을 현실로 만드는 자들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쉐쉐 것들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다큐 관람은 정말 침묵 속의 경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식 일정도 없이 대통령실 언급도 하지도 않고 언론의 보도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하셨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은 그 장면에 감동을 좀 했고요. 이것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했던 그 스타일대로 말 대신 행동으로 경고를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털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속지 말자. 진실은 눈앞에 있다. 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김문수 후보로 뭉쳐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의 계시를 알리는 깃발이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이 깊이감을 정말 우리는 너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하면 언론에서 온갖 화살을 쏟아내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말을 하는 순간 정치화되고 또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하면서 국민들에게 대신 선택을 남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여기까지 밖에 못했지만 이제 당신들이 지켜야 하는 건 나라,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은 뭐 김문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 무거운 침묵이 헌법 수호자의 마지막 메시지다. 눈물이 좀 울컥한데요.
황교안 전 총리의 메시지에 저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집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말이죠. 미국과 유엔을 향해 가지고 선거 감시인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조작된 여론조사, 불투명한 사전투표, 감시가 사라진 개표장, 그리고 중국발 통신 해킹까지 터진 이 상황에서 국제 감시를 요청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황교안 후보가요,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선거 감시단이 실제로 방한한다.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감시단을 파견했다. 세계가 한국의 용감한 애국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 화답하듯 미국 한반도 전문가죠. 고든창이 또 19일 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대선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한한다. 우리는 한국 애국 세력과 함께할 것이다.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랜트 뉴삼 전 해병 장교가 폭스뉴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선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99% 이상이다. 중앙선관위는 오염된 조직이다. 라고 말했죠. 황교안 후보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동맹국 미국과 함께 2인 3각으로 6월 3일 대선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트럼프처럼 우리도 부정선거를 막아낼 것이다. 정말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보수, 애국 보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이 깔딱고개에서 잘 잡힐 것 같습니다. 이재명으로 가는 이 대한민국을 잘 막아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보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죠. 미국도 우리 편에 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다음 선거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 서버가 우리나라 선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본투표장에 꼭 나가셔야 됩니다. 침묵하는 순간 자유는 끝난다 라는 말이죠. SK텔레콤의 해킹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 경고처럼 우리는 넘어가기 직전에 대한민국이지만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통신이 털리고 데이터가 조작될 수 있고 보수의 표가 사라질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말없이 다큐멘터리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큐가 상영되던 극장 안은 보수의 마지막 경고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침묵을 하게 되면 다른 이들이 대한민국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배후에 있다. 쉐쉐를 외치는 이재명이 있다. 김문수 후보는 요거를 촉 잡아서 반중, 혐중의 정서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스탑 더 스틸을 외치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다. 그때 국민적 열망, 지지율 50% 이상 그것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투표가 아닌 배정을 받는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침묵은요, 경고였고 황교안 전 총리의 외침한 마지막 경계선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김문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